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체육 특기자 전형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 활용법, 그리고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선수들을 보면 자기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대학 진학과 관련된 것들을 감독님이나 코치님, 부모님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돼야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입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집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과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얘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은 10년도 넘게 한 15년째 체육특기자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또 상담이 이어질 텐데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많은 학생 선수들이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 자기가 하는 운동부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어떤 전형 요소들을 얼만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는지,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시험을 보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라면 내가 시합을 뛰게 되는 경기장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고, 내 시합이 몇 시인지도 모르는 거고, 상대 팀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생 선수들은 여전히 경기 실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육 특기자 학생들만 대학 입시 앞에 서면 깜깜한 동굴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력 향상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학생 선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입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정보를 모아보면 각 대학을 분석해서 한 곳에 정리를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체육 특기자 전용 자료를 수집해서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책자로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정리한 책자나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인터넷에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모집 요강뿐만 아니라 일반 체대 입시 수시 모집 요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의 정보, 저 대학의 정보, 저 대학의 정보를 계속 비교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고3이 돼서 한 번 본다고 그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쉬지 않고 3개월은 봐야 적절한 대학 전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다 보면 대학 입시를 위한 기본을 자신도 모르게 쌓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체육 특기자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의 모집 요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체육 특기자 전형보다도 더 괜찮은 전형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대학별 비교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입시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 상담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심도 있게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상은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담 시간에 기초만 얘기하다 끝나거든요. 기초를 이해시키는 것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3달 정도는 걸린다고. 그래서 입시가 쉽지 않은 점도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속 보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종목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축구, 야구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자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입시 정보들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체육 특기자 대입 정보 수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의 체육 특기자 대학 입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 하나, 체육 특기자 대입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 하나, 또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을 활용하면 학생의 종목을 선발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 포지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학의 지난 2, 3년간의 포지션별 모집 인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포지션의 특기생을 선발할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입 설명회에 참가하는 것인데요. 시도교육청, 체육단체, 학교 또는 지금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쿠스프에서 주최하는 대입 설명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대입 설명회 한 번 참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회에 참여하면 할수록 대입 용어들이 나에게 익숙해집니다. 대입 설명회에 참여하면 할수록 전문가들의 입시 전략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마다 입시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입시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두 방법으로 열심히 입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요강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입학처에 공지되는 자료를 원서 접수 전까지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이렇게 대학 입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체육 특기자 전형은 원서 접수를 하고 대학별로 논술, 면접, 구술, 인적성, 실기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2023학년도 일정이니까 올해 거 또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게 되는 2025년, 2026년에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쿠스프에서는 매년 전국 대학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을 잘 정리해서 책자로 제공해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게 2권씩 배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자가 체육 선생님들한테 가거나 진학 담당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자를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이란 사이트에 가면 이 책자를 PDF 파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 되는데 이걸 PDF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겠죠. 다운받는 방법은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체육 특기자 대입 정보,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2024학년도 기준으로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에는 4년제 대학 92개, 전문대학 18개의 체육 특기자 전형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요. 4년제 대학은 거의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문대학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서 전문대학은 실제로는 이렇게 해결은 안 되고 본인이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자, 체육 특기자 관한 정보가 책자로도 나오고 인터넷 사이트로도 제공된다 그랬는데, 먼저 책자를 활용하는 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책자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에 없는 자료가 이쪽에 정리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 종목별 모집 대학 목록이 제공됩니다. 어떤 대학에서 체육 특기자를 선발하는가 하는 대학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을 통해서 학생 선수, 여러분들의 종목을 선발하는 대학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 특기자 전형에 대한 요약을 대학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 특별 전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체육 특기자 전형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실적이 요구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경기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체육 특기자 전형도 있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요 부분을 보면 학과별 모집 인원, 전형 방법, 학생부 반영 과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강릉에 있는 대학인데요. 축구, 테니스 같은 종목들이 유명하죠. 네. 오른쪽에 학생부 세부사항 잠깐 보면 반영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대학에 가면 달라요. 경희대학으로 가면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잘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서는 내 점수가 높고 어떤 대학에서는 내 점수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 과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대학별 모집 요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 기준 및 전형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 유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같은 대학이라도 보시는 것처럼 실기 우수자 유형 1, 실기 우수자 유형 2 이렇게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이라 그래서 같은 전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지, 내 종목이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대학마다 달라요. 보통 원서 접수 기간을 일주일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면 그 안에 3, 4일 대학마다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원서 접수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시험 보는 날짜도 다릅니다. 면접 날짜도 다르고 실기 시험 날짜도 다르니까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시로 보고 있는 대학에는 3개 학과에서 2개 전형으로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 학과죠.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에서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데
전형이 실기우수자 유형 1, 실기우수자 유형 2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집 인원을 전형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다행히도 예시로 들은 대학은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제가 레슨 1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체육특기자의 최저 학력은 스카2에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스카2의 스는 서울대학이 아니라 성균관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서울대학도 체육특기자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있죠. 체육특기자 전형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전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에서는 일반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스카2,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에는 최저 학력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전형 방식이 일괄 합상 전형이 있을 수가 있고 점수를 한 번에 다 더해서 딱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1단계에서 학생들을 추려내고 그 학생들만으로 다시 2단계 전형을 진행하는 단계별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시로 드는 대학은 일괄 합산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엇을 어떤 전형 요소를 얼만큼 반영하느냐 보면 학생부가 20%, 경기 실적이 70%, 면접이 10%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실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종목별 모집 인원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학과, 전형 유형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인원, 그리고 포지션별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체육특기자 전형이란 말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의 전형 이름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시 자료에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대학에서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실기우수자 전형이란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특기자들이 그럼 우리는 못 쓰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찾아봐야 됩니다. 대학마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지원 자격을 살펴봐야 돼요. 이때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지원은 받아줘요. 그러면 그냥 탈락입니다. 이 지원 자격은 또 대학마다 모두 다릅니다. 1학년 때 성적을 인정하는지 2학년 때 성적을 인정하는지 3학년 때 성적만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어떤 대회 성적을 인정하는지 개인 성적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예시대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농구인데요. 경기 실적 점수를 산출하는 조건이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기본 조건, 지원 자격이 되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거기서 개인 조건을 또 만족시켜야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기본 조건은 팀 성적에 관한 것이고 기록 조건은 개인 성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시로 들은 대학 1등급, 2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1등급은 대표 선수 생활을 했었던가? 대표 선수 생활에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으면 1등급을 무조건 받는 겁니다. 대표 선수가 아니면 이제 2등급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 아래는 저 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 대회에서 2위 이내 실적이 있는 팀에 소속된 학생, 준우승까지 2위 이내 팀 중의 선수에서도 30분 이상 출전한 경기가 한 번 이상인 학생. 그러니까 엔트리에 올라가 있어도 시합은 안 뛰고 준우승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준우승을 하는데 기여한 학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본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개인 조건으로 와서 이 대학에선 가드, 포워드, 센터를 선발하는데 가드는 20점 이상, 어시스트 8개 이상, 리바운드 7개 이상. 한 개 대학에서 이 조건이 넘어야 2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팀도 준우승 이상, 개인 기록도 이 정도 이상 되어야 2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포워드는 한 개 대회에서 당연히 준우승 이상 해야 되고 우승이나 준우승을 해야 되고 개인 득점 20점 이상, 어시스트 5개, 3점 슛이 3개 이상. 가드하고 다르죠. 센터는 20점 이상 득점, 리바운드 15개 이상. 이 3학년 내내가 아니고 한 개 대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에서 많이 살아 올라갈수록, 내가 시합을 많이 뛸수록 저런 조건을 달성하기가, 저런 조건을 맞추기가 좀 수월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는 게 저학년인들일수록 지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시로 든 대학은 2등급이면 합격할 거예요. 그렇다면 가드나 포워드나 센터에 대회 나갈 때마다 내 목표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쿠스프, 영어로 쿠스프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책자라 그랬죠? 그거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본 그 선수의 점수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거기 비고란에 가면 그 대학에서 인정하는 대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목마다, 대학마다 인정하는 대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대회에서 뛰었는지 길을 잘 확인해야지, 이 대회에서 내가 성적이 좋았어, 그리고 대학에 집어넣는데 그 대학에서 인정 안 해주는 대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대학마다 인정하는 대회가 다르니까 이 부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됐다 그랬잖아요. 내신 산출 비율이, 내신 산출 방법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신 산출 방법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시로 들은 대학은 교과 70%, 출결이 15%입니다. 내신 성적이 70%, 출석 결석이 15%,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의 행동발달,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15% 이렇게 반영한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야 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70%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앞서 본 대학에서. 그때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모든 과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과목만 필요한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점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해당 대학의 내신 성적은 대학 어디가라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영 비율이 달라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라는 건 대학별로 다릅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서는 5등급일 수 있고 어떤 대학에서는 2등급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신이 높게 나오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내신 성적을 산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시로 보고 있는 대학의 출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결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네, 보통 감점 방식을 쓰는 겁니다. 네, 이 대학은 출결을 15% 반영, 기타를 15% 반영한다고 제시했는데, 출석은 보통은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미인정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되죠. 지금 예시로 보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틀까지는 미인정이 있어도
만점을 주겠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석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미인정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에 크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외부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내 봉사활동만 인정하니까 학교에서는 반드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잘 참여해서 봉사활동 점수도 챙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는 다른 선수들이 모두 다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나만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스스로 감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생부를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발달 사항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더욱 학교 생활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면접이 있어요. 학생들이 면접을 대단히 어려워하는데요. 어떻게 면접을 실시할 것인지도 이 자료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면접은 주로 자신의 종목에 대한 질문,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 학업 계획, 공동체 의식, 인성 같은 분야를 주로 묻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대학은 경기 실적이 같다면 면접을 잘 본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경기 실적이 같다면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해당 대학에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기 실적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면접평가 또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를 잘 관리한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접수할 때는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 두 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반드시 또 경기 실적 증명서나 기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그 시스템에서 추가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를 보낼 수 있는 봉투에 붙이는 봉투 겉면 표지를 출력할 수 있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해서 서류 봉투에 붙이고 봉투에 학생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이 제공되니까 잘 체크해 가면서 빠짐없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추가 서류 제출은 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진행되는 겁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줘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은 직접 가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면 또는 내가 지방대학을 간다면 집에서 먼 대학을 간다면 직접 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분실 염려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보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런 책자에 나온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쿠스프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포털이 입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특기자 대입에 관한 정보는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네,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에 가면 체육특기자 모집 요강을 종목별로, 대학별로, 전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또 주요 일정, 대입 상담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대학에서 본인 종목을 선발하는지 모르면 종목별 검색으로 본인이 하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대학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어떤 대학에서 그 운동부가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전형별 검색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을 검색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실적이 많이 반영되는 대학을 찾거나 반대로 학생부가 더 많이 반영되는 대학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여러 조건의 대학 검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체육 특기자 선발 대학을 찾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해당 대학 페이지에 오른쪽 손가락 모양을 클릭하면 관심대학으로 등록이 됩니다. 관심대학으로 등록이 되면 이후 마이 페이지에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학은 관심대학으로 등록해 주세요. 아래쪽 그래프는 해당 대학의 종목별 모집 인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대학에서는 태권도 선수를 32명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죠. 농구 선수는 7명, 야구 선수는 7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지 않아도 바로 공신력 있는 입시 요강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만 정리한 것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유용합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자료보다도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의 입시 요강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들어가면 특기자 종목별 모집 인원을 확인할 수 있죠. 모집 종목, 학과, 전형명, 전형 방법,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우측에 있는 전형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형 보기를 클릭하면 모집 인원, 종목별 모집 인원, 전형 일정을 확인할 수 있죠. 종목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별, 인원, 포지션별 인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구는 포지션에 또 특별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든 샘플 대학은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학생부 14.89%, 경기 실적 85.11%를 반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생 선수들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실적이 비슷하다면 무엇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까요? 네, 입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특정 대학의 합격권에는 비슷한 경기 실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학생부가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마다, 종목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수험생이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대학 입학처에 전화를 걸어서 반드시 문의해야 됩니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많은 선수와 학부모님들이 그냥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진학을 원하는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처는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해 답변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저 학력에 관한 사항도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등이 학생부 최저 학력
또는 수능 최저 학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부로 내신 성적으로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수능까지 봐야 됩니다.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요 대학은, 예시로 들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국사 중 가장 우수한 2개 영역의 평균이 수능에서요 7등급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시 우측 위로 올라가서 전형 일정 및 방법, 우측에 전형 요소란이 있습니다. 전형 요소란을 클릭하면 학생부의 학년별 반영 비율, 요소별 반영 비율이 확인 가능합니다. 네, 공통 비율 100% 이렇게 샘플처럼 나와 있으면 1, 2, 3학년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은 1학년보다 3학년 때가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어떤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서 국어, 영어, 교과의 전체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 중 제일 잘한 거 3개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보통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1, 2학년 때는 국어, 영어 과목, 3학년 때는 국어, 영어에 체육까지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겠습니다.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도 있을까요? 네, 검정고시나 뭐 이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실적을 학생부 점수로 전환해서 학생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선수들 면접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면접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됩니다. 예시대학에서 적성에 관한 사항 50%, 인성에 관한 사항 50%를 묻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적성에 관한 질문은 학업 적성, 학업 기초 지식에 관련된 것이며, 농구 선수면 농구 얼마나 선수로 적합한지, 농구에 관한 기초 지식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묻겠죠. 인성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가치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을 묻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식은 개별 면적이니까요. 여럿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면접장에 학생이 한 명씩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종목별 인정 대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학마다 인정해주는 대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대학처럼 자기 대학에서 주최한 대회의 성적만을 특별히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에서 주최한 대회의 성적은 다른 대학에서는 인정 안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 좋은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하기 어려울 때 우리 선수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체대 입시잖아요. 체대 입시 어떤 과에서 모집하는지 체육 관련 학과 전형도 제공한다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체대 입시로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가득 담아 있습니다. 자, 대학을 바로 선택하여 전형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을 통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 관련 학과 수시 전형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 유일합니다. 잘 활용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학생 선수 입시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고, 준비를 잘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요.
학생 선수의 입시는 왜 어려울까요? 얼마 전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을 면담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항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전형은 대학에서 합격 컷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 점수까지가 합격했는지를 공개하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합격 컷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다시 저한테 따진 겁니다. 그래도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저한테 얘기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고3 수험생 학부모님께서 답답한 걸 아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3들을 아주 오랫동안 지도했잖아요. 이래서 체육 특기자 전형이 어려운 겁니다. 대학에서 합격 컷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전형은 공개합니다. 그래서 체육 특기자 입학 전형이 대학의 모든 입시 전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깜깜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도 가장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입시가 진행되고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생 선수의 학부모나 지도자들이 어이없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대학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생 선수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입시를 진행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대학 신입생들의 성적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다 있잖아요. 입학하고 싶은 대학의 선배들을 찾아서 경기 실적 증명서를 좀 얻어보기도 하고 선배들의 학생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학하고 싶은 대학에 이미 입학한 선배를 찾아서 자료를 부탁하고 상담을 부탁해 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꼭이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 책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PDF로 제공되니까 고3 학생 선수라면 고3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에 하나쯤은 다운받아서 갖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이 잘 될 때는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을 활용하면 조금 더 손쉽게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되죠. 다만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법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쿠스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체육특기자 전용 자료를 수집하여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을 통해 무료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 체대 입시의 수시 모집 요강도 확인할 수 있다. OX? 네,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문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접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모집 인원에 대해 알 수 있다.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죠.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이 유일하게 합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이건 대학들 반성시켜야 돼요. 네, 이것으로 오늘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위한 체육특기자 대입에 관한 선생님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현장에서 더 재미있거나 여러분들 관심을 끌만한 귀에 쏙쏙 들어갈 만한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도 컴퓨터 화면만 보고 해서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인터넷 저와 개별적인 연락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천박산의 체육반 검색하면 선생님 채널이 나옵니다. 이 영상도 아마 거기를 통해서 올라갈 텐데요. 구독하고 새로운 정보 계속 확인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연락하면 여러분들 개별적인 면담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아쉽죠? 우리 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볼까요? 자, 답이 보이지만 보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경기 실적이 뛰어난 학생은 대학이 제시하는 최저 학력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OX? 네. 경기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학에 최저 학력이 있다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네, 탈락입니다. 두 번째 문제. 체육 특기자 전형은 수시 모집에 6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OX? 정답은 X.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그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내신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2. 특기자는 정시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3. 선수 기록사항을 경기 실적 증명서로 증빙해야 된다. 4. 특기자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 체육특기자 전형은 반드시 선수의 기록사항을 경기 실적 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기타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서류 제출한다 그랬죠. 이별을 앞둔 마지막 문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나의 내신 점수를 알 수 있다. 2. 종목별 모집 인원은 알 수 없다. 3. 전형 요소별 반영 요소는 알 수 없다. 4. 지원 가능한 대학의 인정 대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해당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대학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조금 쉽게 확인하려면 담임 선생님한테 해당 대학의 내신 성적을 산출해 달라고 문의하거나, 문의가 조금 어렵거나 쑥스러우면 검색창에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를 입력을 하고 그 사이트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의 대학별 내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모든 것입니다.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다 하진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서 더 재밌는 얘기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들 오늘 8강 아직 경기 시작이 됐을까요? 광신 농구부 아주 전통 있는 농구부잖아요. 네, 전통의 명예를 회복하고 4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